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원성입니다. 자, 어제 정말로 긴 내용의 발표를 했죠. 신문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경제신문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진짜 거의 첫 장부터 한 4장까지 다 부동산 얘기더라고요.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숙지하면서 기사까지 적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하고 좀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그래 이런 정책이 나왔어. 이 내용을 다 숙지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가 없으면은 공부를 해봤자 아무 데도 안 써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라는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유튜브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6 대책 심층 분석. 자, 저가 아파트 이제 다 구억할 것 같고요. 다가구주택 급상승할 것 같아요.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은 반사이익은 어디든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도 부동산 거래는 많이 됐습니다. IMF 때 그때는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는 고가 아파트가 기준이 6억이었잖아요. 9억 기준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은 거를 이번 정책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반사적으로 9억 이하에 대한 완화가 돼 있는 곳에 자금이 몰리고 실수요자들은 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억 이하로 대부분이 쏠리겠죠. 쏠리게 되면은 그 아파트들은 9억까지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6억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도 6억 이상에 대해서 규제를 했을 때 서울시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6억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10년이 좀 더 지난 지금 금액만 9억으로 바뀐 거고, 거기에 대한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9억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다가구주택 급상승,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나온 내용이고, 목차를 보면은 현재 동향은 이렇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로 대출 규제, 보유세,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들,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하고, 자,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이 가격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주택 임대업에 대한 RTI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큰 내용들이고, 가장 센 거는 초고가 아파트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 대출은 아예 금지를 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시가입니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추가 강화.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자, 현행 구간별 적용을 안 하고 LTV 40%를 일괄 적용을 했었는데, 구간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구간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14억인데, 예를 들면 제가 따로 설명을 옆에서 드리면, 예전에는 구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4억에 대해서 40%를 해줬어요. 40%를 하면은 대출이 얼마가 나왔냐면 414, 4, 46, 5억 6천이 나왔죠. 5억 6천에 대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구간별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9억까지는 40%, 그리고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 나머지 5억, 9억 더하기 5억은 14억이죠. 5억에 대해서는 20%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억에 대해서 40%를 하면은 3억 6천, 그리고 5억에 대해서 20% 1억, 그래서 대출이 4억 6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라는 뜻이죠.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15억이에요. 15억. 그래서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15억 넘는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강남 3구보다는 오히려 마용성의 15억 초과 아파트들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용성은
정말로 직장 위주로 세대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대부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대출을 못 받게 하면 직장인들이 현찰로 15억 이상을 주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강남 쪽에 정말로 자산가들이 모이는 쪽에 있어서는 뭐 토지 보상을 받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런 곳은 오히려 조금 더 15억 초과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출을 할 수 있지만 실거주자 위주로 구성된 마용성의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강화를 하고 실수 요건을 강화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쭉 써놨지만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간 임대 소득이 그전에는 1.25였어요. 현행은 1.25배 이상. 근데 개선이 1.5배 이상으로 강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대출이 임대 물건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대 소득이 1,25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강화를 해가지고 이게 1,500만 원이 나와야지만이 대출을 1,000만 원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1.5배 이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는 그 물건이 1,500이 나와야지. 예전에는 1,250만 원이 나오면은 대출을 이자가 1,000만 원이 나올 만큼의 대출을 해줬는데 월세가 1,500만 원이 나와야지만이 이자가 1,000만 원이 나올 만큼 대출을 하겠다. 언제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전세 대출을 이용을 한 갭 투자를 방지를 하겠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을 하겠다. 여기에도 9억에 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자,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그래서 종합부동산 세율을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향 조정. 쭉 여러분들 내용 읽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양도소득세 강화할 거고. 그쵸? 2년 이상 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돼요. 이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거주유권을 추가하겠다라는 내용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여러분들이 좀 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릴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을 해요. 상향 조정을 하는데 아마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과표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1주택자면은 17억 6천짜리 이하를 갖고 계실 거고, 다주택자들은 이제 13억 3천 이하일 때 이 과표가 3억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유튜브 안 보겠죠. 94억 초과하고 뭐 50억 여기도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여기도 과표가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주택이 1주택자가 30억 이상. 근데 아마 요까지는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거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안 되실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이 되더라도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 보면서 부동산 보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뭐 우리가 미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은 이제 관리 차원이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 이런 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재산을 나눠서 더 분산 투자를 해서 또는 아니면은 공격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해당이 안 돼요. 왜 1주택이면 17억 6천이냐면은 지금 1주택일 때는 9억이고 9억 이상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고, 다주택자는 6억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비율이 68.1% 평균 곱하고 있거든요.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17억 6천에 대해서 68.1을 적용을 할 때 과표가 3억이 나오고, 다주택자들은 13억 3천에 68.1%를 곱하면은 6억 초과 부분 과표가 이제 3억이 나와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건 크게 문제 없는 부분들, 과표가 요 정도 우리는 인상이 된다. 0.8포인트가 아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을 하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내년 2월까지 파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 이후에는 좀 더 강화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은 2년이 아니라 이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를 해가지고 장기 보유 80%는 그대로인데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는데, 최대 80%를 유지는 하지만은 거주기간에 따라 거주기간 부분이 40%,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매년 4%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유만 해서 80% 되고 2년만 거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해야지만 1년 거주할 때마다 40%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맥시멈이 40%이고 거주에 대한 맥시멈이 40%가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결국은 80%가 채워지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그전에는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80%를 다 해줬는데, 앞으로는 80%는 해주겠지만은 거주도 10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거주까지 10년을 해야 80% 다 받을 수 있다. 자,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주기간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전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3억짜리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9억이 됐어요. 근데 내가 지방에 살아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 3억짜리를 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5년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9억이 된 다음에 이 9억이 된 다음에 1주택일 경우에는 이게 비과세가 됐었어요. 1주택일 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1개의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지방에 거주를 해요. 지방에 전세를 거주를 해요. 그래갖고 1주택인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9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줬는데, 개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2년을 충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내가 살지만은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나중에 2년을 거주해야지만 1주택자들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건 뭐 1주택일 때 똑같은 거 아닙니까? 9억 미만일 때 똑같은 거예요. 9억 미만은 그러니까는 무조건 비과세 받으려면은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라도 그냥 2년 거주해라. 똑같죠. 임대사업자도 혜택 없다. 그냥 그 뜻입니다. 언제부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부터. 그 전에 보유했던 게 아니라 새로 임대 등록하는 거 다 해당돼요. 12월 17일부터. 자, 잘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요 내용들을 한번 보면 그전에는 이 50% 이제 주택 외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외 부동산은 토지가 있을 것이고 비주거용 건물이죠. 비주거용 건물. 상가 같은 게 아마 대부분이겠죠. 비주거용 건물은 세율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 세율이었는데, 주택이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미만만 단일 세율이고 나머지는 기본 세율이었어요. 나머지는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 내용이 없어지고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것도 숙지해야 될 내용이고. 좀 어렵죠? 이게 외우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려 그러면 머리가 터져요. 저도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법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변호사들도 우리가 뭐 의뢰를 하면, 사건을 의뢰하면 민법이고 형법이고 거기서 어디서 찾아볼 줄 아는 게 변호사지, 그 사람들도 다 안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가고 또는 몰라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호사와 똑같은 뇌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겁니다. 그냥 이거를 못 외워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바람 정책을 썼어요. 바람. 우리 나그네가 걸어가는데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을 막 불면은 나그네가 옷을 더 꽉 여며가지고 옷을 못 벗겼잖아요. 근데 햇볕 정책이에요, 이거는. 나그네 옷을 벗겨야 되는데 햇볕을 막 세게 찌면 나그네가 더워서 스스로 벗었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 내년부터는 이주택자들 같은 경우 단일 세율로 50% 중과할 거야. 2005-6년도에 50% 중과할 거니까는 니네 올해 안에 다 팔아. 그랬는데도 안 팔았죠. 요번에 햇볕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니네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줄게.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 현재는 다주택자들이 양도할 때 이주택자들은 단일 세율에서 이제 단일 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에서 10% 추가 적용을 하고 추가 과세를 하고 3주택자에서는 20%를 추가 과세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를 했었는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그 대신 보유를 해야 돼요.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10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매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거 그냥 다주택자가 3주택 이상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보유라는 이게 하나 들어가서 물건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도 잘 안 나왔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완화 정책, 햇볕 정책이지만은 토를 하나 다는 바람에 잘 안 팔 것 같아요. 그냥 자녀한테 줘버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제 법의 사각지대를 다 해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과천이 막 오르면은 누구든 거기 다시 조정대상 추가 지정되겠다. 여러분들 그거 상상 못하면 그건 바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 혹시나 더 오르는 지역들은 계속 추가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추가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죠? 또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 강화를 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로 확립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수요자 위주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도심 내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30만 원 계획하고 도심 내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 사업 조속히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앞으로 이제 요 부분들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제 저희 이 방송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쵸? 구독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거고,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아마 좀 요번에 완화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것들도 여러분들 저랑 계속 공부하실 분들 요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심층 분석할 거예요. 심층 분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좀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여태까지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자, 9억 이하 40%, 9억 초과, 9억이 기준인 게 많고 10억 아예 그냥 금지고, 그렇죠? 9억 초과 구입 시, 9억 이상 주택 전세자, 9억 이상 주택 매입이나 2주택 이상, 이 9억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이 6억이었지만 지금은 9억이죠. 그죠? 예전에는 6억 초과에 대해서 규제를 했지만 지금 9억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 가보면 어떤 사례가 생기냐면 6억에 대해서 규제를 했을 때 모든 가격 아파트들이 6억까지 갔어요. 뻔합니다. 9억 초과에 대해서 규제를 한 모든 아파트 9억까지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갈래? 9억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고. 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했던 내용들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거 했던 내용들 자세히 보시려면, 지금 요약한 거 자세히 보시려면 멈춤 눌러서 여러분들 적던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자, 강남 4구 이렇게 쭉 했다. 요약입니다. 청약 규제, 기타. 이제 지금 3페이지가 오늘 강의한 내용의 요약이에요. 요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자, 투기 돈출제 집값 시킬지 미지수. 이때는 6억이었다. 6억. 6억에 대해서 주택담보 비율 40% 낮췄다. 이때 어떻게 됐냐? 모든 아파트가 6억으로 됐다. 서울시에. 지금 어떠냐? 9억이다. 그러면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남아있는 곳들, 강북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좀 그동안에 비인기 구들, 그리고 인기 있는 경기권들, 이런 아파트들 9억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5년도의 기사들이에요. 다주택자들 집 팔게 만들겠다. 그때는 바람 정책을 썼지만은 지금은 햇빛 정책인데, 하지만 거기에서 10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대를 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과거 기사까지 봤고요. 결론 한번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 내리면, 고가 아파트가 눈에 띄는 것은, 고가 아파트는 눈에 띌 거예요. 눈에 띄게 줄 거예요. 하지만 서울 9억 미만 아파트 다 9억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15억 대출이지 모든 주택 15억 대출 금지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 규제하죠. 아파트 15억 이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죠. 15억 초과 규제를 하죠. 다주택 규제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억이 넘는 다가구 주택으로 인기가 급상승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모든 주택에 대한 15억 규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도 규제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하고, 다가구주택, 여러 명이 살지만 1주택으로 치는 다가구주택, 1주택이잖아요. 세제상.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아파트 15억이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15억 초과는 아파트에서 대출 규제지 15억에 대한 다가구 주택 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인기 급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된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해당되는지, 얼마만큼 세액 부담이 스스로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걱정들 좀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정말로 겁이 나고 무섭고 못하겠으면 저희랑 상담해 주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시하면서 용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2월 16일 날 나온 대책을 좀 한번 꼼꼼히 씹어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에 대한 결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할 거고, 항상 구독 눌러주면서 저한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